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차 대전 당시인 1942년 5월 중국 절강성, 강소성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일본군 병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병사가 잡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언뜻 보면 작은 박격포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대형 소총 부속품 같기도 한 이것은 일본군이 제식 채용 이후 20년 이상 운용한 89식 중척탄통이라는 것입니다. 중척탄통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은 무겁다는 것보다는 소형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의미이고요. 척은 던진다는 뜻이고 탄은 글자 그대로 탄약, 포탄을 의미합니다. 통은 원통형 용기, 관 같은 걸 뜻하는 말이어서 직역하면 수류탄을 던지는 관, 즉 보병용 유탄 발사기입니다. 89식 중척탄통은 일본군이 1920년대 초반에 보병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무기였는데요. 오늘 무기열전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89식 중척탄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군 수류탄의 발전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은 여순 공방전 같은 대규모 참호, 요새전이 많았는데 근거리에서 적군이나 적참호를 제압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은 빈 통조림 캔이나 대나무통에 화약과 못, 파편 등을 채워넣고 심지를 달아 불을 붙여 적진으로 던졌고 러시아군도 비슷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러일전쟁은 근대적 수류탄이 전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한 계기가 되는데요. 영국은 러일전쟁 전에 수류탄이 너무 위험하고 사용 방법이 번거로워서 수류탄을 거의 퇴출시키다시피 했다가 러일전쟁을 참관한 이후에 일본 수류탄 샘플을 바탕으로 1908년에 넘버1 수류탄을 만들어 1차 대전 초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참호전 양상이 격화된 제1차 세계대전은 수류탄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대량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1915년부터 밀즈밤 등을 개발해 전장에서 사용했는데요. 이 밀즈밤은 세계 최초의 현대식 대량 생산 표준 수류탄으로 이후 대부분 국가의 수류탄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수류탄 사용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요. 수류탄이 보병 지원용으로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이후 일본 육군기술본부는 먼저 러일전쟁 이후부터 사용된 38식 보병총에서 10년식 수류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로 이 구상은 실패했고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척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21년에 나온 10년식 척탄통입니다. 10년식 척탄통은 앞서 소개한 89식 척탄통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병이 단독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적합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175m였습니다. 10년식 척탄통은 1925년에 제식 채용되고 1937년까지 약 7,000개가 생산됐는데 이후에는 1931년부터 생산된 91식 수류탄을 발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사정거리를 맞추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명중 오차도 커서 실전에서는 별로 쓸모없다는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식 척탄통은 이후 태평양 전쟁 말까지 현역에서 계속 사용되었는데요. 89식 중척탄통이 나온 이후에도 신호탄이나 조명탄 발사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결함 덩어리이던 10년식 척탄통의 문제를 알고 있던 일본군은 1922년부터 10년식의 뒤를 이을 새로운 척탄통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1929년에 수정 시제품을 완성한 후 1932년에 제식 채용한 척탄통이 바로 89식 중척탄통이었습니다. 89식 중척탄통은 전신인 10년식 척탄통보다 길이는 약 9cm 늘어난 61cm이고 무게도 2.6kg에서 4.7kg으로 늘었습니다. 이 89식 중척탄통 전용으로 89식 유탄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는데 89식 유탄을 쓸 경우 유효 사정거리는 120m이고 최대 사정거리는 670m였습니다. 하지만 91식 수류탄도 89식 중척탄통에서 발사할 수 있었는데 이럴 경우 최대 사정거리는 200m에 불과했습니다.
구경은 10년식 척탄통과 마찬가지로 50mm였습니다. 운용 방법은 일단 척탄통을 땅에 고정한 뒤 약 45도 각도로 기울여 세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본군은 주판이라고 불렀는데 한국군 박격포 용어로 치면 포판에 해당합니다. 89식 중척탄통은 박격포처럼 자동 격침이 아니라 유탄을 포구에 장전한 뒤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처럼 엎드린 자세에서 사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도 척탄통을 잡고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89식 중척탄통은 1932년부터 태평양 전쟁 말까지 약 12만 문이 생산되었는데요. 생산 숫자에 걸맞게 일본 육군에 광범위하게 채용되어 전쟁 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이 중국 전선에서 촬영된 것이고 이 사진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89식 중척탄통을 운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본 육군은 일반적으로 1개 소대에 4개 분대가 있었고 각 분대는 경기관총 한정을 가진 기관총 분대와 척탄통 세문을 가진 척탄통 분대 그리고 2개 소총 분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89식 척탄통은 한 명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긴 했지만 보통 3인 1조로 한 명이 18발씩의 유탄을 휴대했습니다. 이런 척탄통 조가 3개에 분대장 1명, 총 10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척탄통이 한 문이나 2문만 배치된 소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10년식 척탄통에서 개량 발전된 89식 중척탄통을 일선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고 태평양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에 의해 일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말레이시아 해변에 상륙한 일본군 5사단 병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89식 중척탄통 발사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42년 1월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가전을 치르는 일본군의 모습인데 사진 정면에 89식 중척탄통을 가진 병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89식 중척탄통은 정말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서 전쟁이 진행될수록 미군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43년 5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태평양의 아투섬에 미육군 7사단이 상륙해 처절한 전투 끝에 섬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아투섬 전투인데요. 태평양 전쟁에서 방한복을 입을 정도로 추운 환경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싸운 것은 아투섬 전투가 유일하고 이미 이 채널에서 영상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투섬 전투 영상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군 병사들이 일본군이 끊임없이 박격포 공격을 해온다고 보고를 했고 그 정체는 바로 이 89식 중척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투섬 전투에서 미군에 노획된 89식 중척탄통과 유탄입니다. 물론 아투섬 전투에서 미군이 그 존재를 처음 한 것은 아니고 1942년 8월 과달카날 전역 시작부터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89식 중척탄통은 숙련된 3명의 병사가 운영할 경우 1분에 25발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전설적 지휘관인 체스티 플러는 미군도 89식 중척탄통 같은 무기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기의 운용 방법이 미군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척탄통의 주판, 즉 포판 부분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병사의 허벅지나 무릎에 대고 발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뜻하는 영어 단어 니를 써서 니 모타, 무릎 박격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세로 운용하다 반동으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1943년 미 해병대 훈련 캠프였던 샌디에이고 인근 캠프 엘리엇에서 해병대 교관이 노획한 89식 중척탄통 운용 시범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89식 중척탄통의 운용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나서 사고는 멈췄습니다. 일본군의 89식 중척탄통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대 수준에서 빠른 연사 속도로 즉각 화력을 지원하고 휴대성과 기동성도 뛰어났으며 수류탄과 유탄을 같이 쓸 수 있는 운용 유연성도 뛰어났지만 구경이 50mm로 작아
폭발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89식 중적탄통은 미군에게 좀 귀찮은 무기일 수는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과의 포병 화력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무전기 보급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전반적인 통신과 사격 통제 체계가 미군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12만 문이나 보급된 89식 중적탄통은 결국 전세를 뒤집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연합군을 잠시 성가시게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89식 중적탄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